주염역에 있는 사과나무치과병원 원장 김혜성입니다. 자세한 건 우리 이제 직원들이 좀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 관련인데요. 코로나가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건 우리 호흡기 관련이잖아요. 폐렴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곰곰이 따지고 보면 폐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문제의 출처는 사실 입안이에요. 입안에 있는 세균들이 그대로 폐로 이제 빨려 들어가서 폐에 정착하고, 또 입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제 병원균들이 이제 폐로 들어가서 폐렴 같은 걸 일으킨다라는 연구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이렇게 우리 이제 호흡기 끼고 이제 누워 계시는 분들로 이제 예로 들면, 그분들은 이제 입안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워 계시는 분들, 입안에 이제 세균들이 많이 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 입안을 깨끗이 관리를 해주면 폐렴이나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거의 뭐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건강한 폐에도 입안에서 이제 건강한 세균들이 이제 옮겨가서 이제 살아요. 정착하고 살거든요. 건강한 사람의 폐에도 그냥 세균이 살아요. 입안에 세균들이 옮겨가서 똑같이 병원균도 이제 옮겨가서 살고, 코로나 역시도 코로나 이제 우리 호흡기나 이제 입안을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갈 텐데, 입안의 관리가 잘 되면 코로나의 발생률이 준다. 이런 결과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코로나 조심하려면 손도 잘 씻고 뭐 마스크도 끼고 이래야 되겠지만 꼭 입안의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입안이 많이 마르죠. 입안이 많이 마르면 세균이 더 잘 증식이 돼요. 왜냐? 입안이 이제 마르는 건 침이 덜 나온다는 건데, 침이 이제 입안을 씻어내는 그걸 이제 자정작용이라고 하죠. 셀프 클리닝이라고 하는데, 이제 입안을 씻어내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제 침이. 근데 침 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입안이 이제 자정이 안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잠자고 나면 이제 그 입안 냄새가 많이 나는 것도 잘 때는 침이 이제 안 나오거나 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나는 거죠. 자정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침이 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권하는데, 이제 우리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에 이렇게 늘 물을 좀 담궈서, 그냥 페트병 이제 파는 걸 하나씩 들고 다니시든지 이렇게 담아서 들고 다니시면서 하여튼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입안에서도 그냥 우리 이제 자기를 가지고 계시든 임플란트를 하고 계시든 뭐 틀니를 하고 계시든 제일 뭔가 이제 세균이 많이 끼는 데는 이와 이 사이예요. 이와 이 사이. 이런 그 이의 표면이나 이런 데는 뭐 다 쉽게 닦아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와 이 사이는 잘 안 닦인다고요, 사실. 그 칫솔질로도 잘 안 닦여요, 거기가.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닦여요. 그래서 이와 이 사이, 그걸 이제 치간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인터덴탈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치간에는 특별한 기구들이 필요해요. 제일 뭐 흔한 건 우리 치간 칫솔이라고 해서 이와 이 사이를 닦는 칫솔이 있죠. 또 이제 치실로도 이제 닦아낼 수도 있고, 또 이제 물총처럼 이와 이 사이를 이제 닦아내는 뭐 구강 세정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물로 쫙 하는 거, 그런 거 쓰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와 이 사이를 닦아내는데, 그리고 이와 이 사이를 닦아내는 구강 세정기 같은 데다가 구강 앰플 같은 게 있어요. 구강 앰플, 거기다 이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앰플을 타서, 그런 가글액을 타서 이렇게 쓰면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코로나를 조심하려면 입안도 관리 잘 하시라. 두 번째, 침이 이제 잘 안 나오고 입이 마르시면 물을 자주 드시라. 세 번째, 이와 이 사이 치간을 관리 잘 하시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저희 직원들이, 치과위생사들이 말씀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 들어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요즘 들어 확실히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내원하시는데요. 주로 거의 치아가 시려서 아파요. 아니면 입안이 메말라서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구강건강 관리가 어렵다고 내원을 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겨울철 구강건강관리법에 대한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강의에 앞서 저희의 소개를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의료법인 사과나무치과병원 치주과에서 구강관리 전담 전문가로서 일하고 있는 치과의생사 양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과나무치과병원 1층 구강용품 전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심은주입니다.
여러분은 구강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런 겨울철에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입안이 많이 건조해지고, 건조하다 보면 입술이 많이 트고 피도 나고 그런 불편한 증상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겨울철에는 특히 노년기 구강병의 관리에 더 힘써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구강병으로는 첫 번째 구강건조증, 두 번째 치주염, 세 번째 치근후식이 있는데요. 입이 마르고 구취가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강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치아가 많이 시리고 흔들려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치주염을 의심해 볼 수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치아 뿌리가 검은 게 뭔가가 있어요, 충치가 먹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치근후식을 의심해 보실 수 있는데요. 건조한 겨울철에는 특히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불편함을 많이 겪고 계신다고 해요. 구강건조증은 구강 내의 세균을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이런 구강건조증으로 인한 세균 증가로 치주염이나 치근후식과 같은 구강병을 더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겨울철 입속 세균 관리 수칙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구강건조증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이 건조해지게 되면 저도 소리를 내며 입맛을 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시면 구강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구강건조증 환자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불편감에 대한 질문으로는 식사를 할 때 입안이 마른다고 느끼시나요? 음식물을 삼키기가 힘드신가요? 식사를 하실 때 물이나 음료수를 찾거나 하진 않으시나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신다면 구강건조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들 나이가 먹으면서 그냥 입안이 건조한 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한 연구 결과 노화현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식욕 감퇴제, 정온제 이런 복용하는 약물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구강건조증이 의심된다고 하시면 약을 많이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실제로 20대에서 30대 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구강건조증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강건조증이 있다면 첫 번째로 구강청결과 입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커피나 녹차, 탄산음료를 삼가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커피의 경우 커피 한 잔에 물을 2잔 마셔야 되는 거는 알고 계셨나요? 그만큼 커피가 입안에 수분을 많이 뺏어간다고 하는데요. 드신다면 꼭 물 2잔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음주나 흡연을 피해 주시는 것도 중요한 관리 수칙 중 하나입니다. 음주의 알코올 성분은 커피와 마찬가지로 입안의 수분을 뺏어가는데요. 수분이 뺏기게 되면 입안이 많이 건조해지고 그 건조한 사이로 음식물이 많이 끼다 보면 충치도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주는 많이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일리톨 모두 아시죠? 무설탕 껌을 많이 씹고 혀 운동을 하는 것도 구강건조증 관리 수칙의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 수칙과 함께 구강건조를 예방할 수 있는 마사지법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마사지법의 경우에는 실내에서 실외에서 장소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침샘 마사지하는 곳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귀 아래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귀밑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턱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턱을 들게 되면 각져 있는 턱뼈 부위가 있을 텐데요. 그 아래쪽에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 부분을 턱밑샘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는 턱끝 아래에 있는 혀 쪽 부위를 만져보실 건데요.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저희는 혀밑샘이라고 합니다. 마사지하는 부위를 다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귀밑샘을 자극을 해줄 겁니다. 모두 5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어 보실까요? 5손가락 중에 엄지만 접어주시고요. 4손가락을 귀 아래 귀밑샘에 대줍니다. 귀 앞 어금니 주변에 대고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요. 이 동작을 각 10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턱밑샘을 자극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5손가락이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올려보실까요?
다들 함께 엄지척 해보실까요? 이 엄지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턱밑샘을 자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져봤던 턱뼈 아래 움푹 들어간 부위에 엄지손가락을 대줍니다. 엄지로 꾹꾹꾹 눌러서 5곳 정도를 턱뼈 선에 맞춰 차례대로 눌러줄 건데요. 뒤에서 앞으로 이동하시고 앞으로 앞에서 뒤로도 이동해 보실게요. 이 동작을 각 5회 정도 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혀밑샘인데요. 이번에도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턱끝 아래 중앙 부위에 올려 넣어줍니다. 혀 부위를 부드럽게 앞으로 밀어 올려주시는 방법인데요. 이 동작은 각 10회 정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다들 따라하기 괜찮으셨나요? 손가락만을 이용해서 구강건조증을 예방한다. 단순하면서도 꾸준하게 하기는 힘들겠지만 한 번의 습관이 몸에 밴다면 여러분의 구강건조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올 겨울 구강병 예방을 하는 8020 만드는 습관입니다. 8020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8020 운동이라는 것은 80세 20개의 치아를 갖자는 일본의 한 캠페인인데요. 일본에서는 이 8020 운동을 1989년부터 무려 30년간 진행했다고 합니다. 30년간 지속한 결과 2명 중 1명의 비율로 80세 20개의 치아를 갖는 결과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8020 운동의 핵심 활동으로는 근육 기능 회복, 치주염과 식은후식증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20 운동 한번 알아볼까요? 8020 만드는 습관 첫 번째는 오래 잘 씹기입니다. 얼굴 근육의 경우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식사를 할 때, 심지어 잘 때까지도 저희 얼굴 근육은 계속 움직인다고 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 단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이러한 얼굴 근육 중 저희가 씹기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하실 때 하루에 30번 씹고 30분 식사하기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래 씹으면서 채소나 과일과 같은 섬유질이 많이 담긴 음식을 드신다면 더 효과적이겠죠? 8020 만드는 습관 두 번째, 혀 스트레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020 운동의 핵심 활동으로 근육 기능 회복이 있는데요. 이 혀 스트레칭은 근육 기능 회복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글과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 스트레칭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두 해보실까요? 입을 열고 최대한 혀를 앞으로 내밀어 봅니다. 만약에 건조해서 나는 혀를 내밀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신 만큼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혀를 위로 한번 올려 보실까요?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혀를 움직여 봅니다. 두 번째로는 혀를 위로, 아래로 한 번씩 움직여 주십니다. 가능하신 만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로는 혀를 오른쪽, 왼쪽, 좌우로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래 하셔서 굉장히 입술이 건조하시죠? 침을 입술에 묻혀준다는 느낌으로 훑어주십니다.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조금 혀가 굉장히 수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요. 계속 하시다 보면 혀가 좌우, 위아래로 움직이시는데 편해지실 겁니다. 따라하기 혹시 괜찮으신가요?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주십니다. 혀를 앞으로 쭉 내밀어 보실까요? 혀를 코끝을 향해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이번에는 반대쪽인 턱끝을 향해 아래로 내려주세요. 혀를 입술 오른쪽 끝으로 내밀어 보세요. 혀를 입술 왼쪽 끝으로 내밀어 보세요. 마지막으로 위아래 원을 그리면서 혀를 훑어주실까요? 이렇게 하시면 모든 혀 스트레칭이 끝이 납니다.